그에 걸리는 거. 얄미워 죽겠네. 하니까 아니 왜 그래? 그래야지. 아이 참 맞아 참. 일에 어려운 걸 지금 간단하게 뭐 했다. 지금 544회까지 올렸습니다. 544회까지 올리고 저희 앉아 그거 했잖아요. 그 전에 500 하여튼 그 몇시 법령을 지금 해가지고 1회 2회 3회 4회 해가지고 오타 잡고 그래 저는 부산의 김동현 형님이나 여수에 있는 분한테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때문에 1차 기출 해설서를 완전히 안에 오타 잡으면서 추가를 많이 넣었습니다. 추가를 넣었고 그 다음에 어제 542회에 그리고 543이네요. 3, 2, 3 542하고 3하고 544가 유통론 있잖아요. 1, 2에 그 기출을 올렸습니다. 강의를 유튜브에. 저도 직장을 다니는 입장이니까 6시 끝나고 막 정신 없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 아들도 공문 강의도 하고 막 어제 저녁에도 새벽 1시까지 강의했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다 저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하고 제가 미비점은 평일날 제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반드시 좀 들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형님 요거 기존에 있는 거 오늘 형님들은 책을 다시 왔으니까 1차 기출 해설을 다시 왔잖아요. 그죠? 옮기되 요거는 지금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칠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개밖에 안 가져왔네 이것도. 3개? 4개 맞나? 누님 이거. 요거부터 나가겠습니다. 일단 겁니다. 이게 보면은 오타도 오타지만 X 성분이 지금 1차든 이론서에 다 지금 오타가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요. 바로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책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책이고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545회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쫓기는 것 같다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2차 해설 보완입니다. 해설 보완서인데 요거는 그냥 오늘 준 거 이거는 책에다가 반드시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별도로 빼왔습니다. 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보면은 식염이 있고 염지 있고 소금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소금이라는 게 뭔가 그러고 나서 염지는 뭔가 있는 얘기가 1차 이론서에 있고요. 기출에도 있습니다. 강의도 했고요. 소금의 구성을 보면 밑에 박스가 정밀 검사를 합니다. 국가에서. 제가 이거 재작년 17년 9월 15일 날 2회 연수원을 기장에 갔습니다. 수산자원관리원인가 그거 가서 기장에 가서 부산에 강의 들을 때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책 한 권을 좀 이렇게 편집한 9월 15일 날 자료에 있다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정밀 검사를 보면요. 염분의 정밀 검사도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일반 성분과 유해 성분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70% 이상이 돼야 되고 총염소가 40 이상 돼야 되고요. 수분이 15알로가 돼야 되고 불용분이 0.15 알로고요. 이하. 사분, 모래 같은 성분이 0.2 이하가 돼야 일단 소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 성분입니다. 유해 성분은 항산, 나, 비소, 카드뮴, 수원, 페로시안 이온. 절대 이거는 페로시안 이온은 불금철돼야 됩니다. 물론 유해 성분이니까 5.0 이하, 2.0 이하 납 같은 거, 그리고 비소는 0.5 이하, 카드뮴 0.5 이하, 수원 0.1 이하지만 불금철은 페르시안 이온입니다. 물론 강의실 때도 이거 올려놨습니다. 요거 이거 소금이 이렇다는 거 개념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일반 우리 천일염하고 1억 추적관리의 10자리잖아요. 1억 추적관리 10자리가 있죠. 수산물의 1억 추적관리. 10자리가 뭡니까? 앞에 4개가 있고요. 뒤에 6개가 있습니다. 얘는 연도죠. 얘는 출하순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천일염, 이게 천일염이거든요. 천일염이라는 건데 일반 소금은 뭡니까? 마른 목골입니다. 그 안에 분자가. 네모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하든 뭘 정제를 하면요. 이 마른 모가 정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동글동글해져가지고 분자가 없어집니다. 거기가 동그래집니다. 이게 정제 소금입니다. 또 가공 소금 우리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천일염이
쓴맛이 나지만 처음에 하는 거는 분자가 네모다. 그 분자가 네모입니다. 눈도 분자가 네모라 그랬죠. 눈 팔각형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천일염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을 하고 정제를 하면은 그 식염의 종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정제 소금 삭화 1대1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까지인데 일단 요번에 1억 주주 관리는 10짜리 바코드 앞에 동동동동 이거는 연도니까 2019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하순수가 2019년에 29번째면요 000029 이렇게 된다는 거죠. 29번 출하순수다. 이 1자입니다. 나머지는 13살입니다. 이거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1차든 2차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염화나트륨이 70% 이상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이 12~5% 이하다. 둘 정도는 외워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소금인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제 우리 아들하고 국사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까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요동. 여기가 요섬이다. 여기가 요동입니다. 여기가 지금 발해가 고구려가 있고요. 여기가 부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옥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동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유, 고구려, 옥주, 동해, 그리고 사만이 있습니다. 여기가 만입니다. 만이 강주 쪽입니다. 여기가 아라가야 쪽으로 해가지고 진안, 배난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지금 경주 쪽에 해가지고 진안입니다. 이게 이제 신라로 되죠. 신라로 되고 만 이쪽에 진국이 여기가 백제가 됩니다. 국사 강의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있잖아요. 이때가 지금 우여 고구려 때니까 4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시대입니다. 6세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배난의 여기가 금강가야거든요. 김해. 금강가야가 법우왕 때 6세기 충각하고 여기가 보면은 본가야가 있습니다. 본가야는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 때 망했습니다. 6세기.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신라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3, 4, 5, 6세기 때입니다. 근데 옥저. 그리고 여기 동해는 지금 속초의 부근이죠. 속초나 동해 쪽이죠. 동해가 동해 쪽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때도 옥저에서는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몇 년도입니까? 지금 현재는 2019년입니다. 21세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에 소금을 3, 4, 5, 6세기 때 소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옛날에 국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만큼 인간의 어떤 식생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천일염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더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역사를 보면요. 17세기에 여기가 지금 전라도죠. 지금 전라도 쪽에 보면 있는데 17세기에 김을 양식을 했습니다. 김을 전라도 이쪽에 양식을 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터져놨고. 그 다음에 양식을 했지만 18세기입니다. 18세기에는 냉동선으로 봐야겠죠. 냉장선이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료에서 소금이 벌써 3, 4, 5세기에 지금 소금이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김의 양식을 했다는 거 전라도. 그래서 이 여기가 서해 5도지만 밑으로 뭡니까? 남해까지 김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간섭화되어 있고 보편적이니까. 그래서 수출 2위가 김입니다. 뭘로 냉동했어요? 아니 김 양식 김에 대해서는 수출 2위가 이겁니다. 그리고 냉동선은 18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이제 고종이고 이제 일본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졌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사라져서 그렇지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전 세계 대가입니다. 대가. 그걸 가지고 소금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을 좀 봐두시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국사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연장법입니다. 연장법을 보면요.
마른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 특수물간법이 있습니다. 배납, 염수, 주사법, 압착, 염장법 이렇게 네 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박스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가고 이어놨습니다. 1차 기출에. 이었으니까 붙여가지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던 마른간법, 물간법, 계량물간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간법은 직접 소금을 뿌립니다. 물간법은 침지에 담가버립니다. 이 염지에. 계량물간법은 마른 간 한 후, 직접 뿌린 후 대상어를 쌓아가지고 눌리면서 침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른 간하고 물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계량물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고요. 밑에 장점, 단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특수연장법은 그 소금하고 그 어체, 대상 어체에 접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다 나누거든요. 따지보면요. 근데 이제 배납연장법, 염수주사법, 압착연장법이 있습니다. 근데 배납연장법 10분대에 녹아있는 기체를 먼저 제거합니다. 기체를 제거하고 염수를 주입합니다. 그 다음에 염수주사법은 주사기를 이용하면서 고기가 어체가 굉장히 비싼 거는 한 마리당 잡아가지고 질병 같은 검사가 예방할 때도 주사 주잖아요. 작년에 놓아지 그런 식으로 염수 주사한다는 겁니다. 대우유 같은데 비싼 거예요. 그리고 압착연장법은 마른 간 후, 마른 간은 송 뿌렸죠. 식염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른 간 후 식염을 주입하는 거하고 계량물간법과 차이는 뭡니까? 마른 간 후 대상어를 쌓은 후 대상을 쌓았습니다. 누름돌로 해가 가압하는 것이 계량물간법인데 압착연장법은 마른 간 후 식염을 주입하면서 압착을 합니다. 이해가 좀 저는 좀 안 되긴 안 되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정리를 좀 하시고 이게 이경의 교수책이라든지 고등학교 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출해서 바뀐 책은 다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죠. 34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붙여가지고 장단점 해가지고 정리 2차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간법의 장점이 나왔거든요. 자, 형님. 작년에 김용혜 시험 때인가 3회 때인가 물간법의 장점이 나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2차입니다. 저는 강의하면서도 너그런 후배들 작년에 사회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어떻게 써봐라 그랬어요. 부사 가든 직접 쓰든지 이제 쓸 때 쓰잖아요. 제가 지금 2차를 만들어 물간법의 장점을 쓴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물간법의 장점 써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하게 나왔지만 1번 염장법, 염장품이라든지 법에 대한 개념, 그러고 나서 2번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의 특성 및 부패, 방지안, 이렇게 이런 말을 좀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염장품의 종류, 그 다음에 4번 물간법의 장단점, 이 정도는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이쪽이니까 이쪽에 많이 적어줘야겠죠. 그렇지만 위에는 간단간단 적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장법의 품에 대한 개념은 소금을 이용하여 어체를 신순도 자기 소화, 어체를 자기 소화 방지 등 이다 대강 써도 일단 됩니다. 수산물의 특징은 성질상 수분이 60에서 93%까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부패로 쉽게 된다. 고로 수분 함량을 줄인다. 함량을 줄이면서 부패 방지한다. 왜냐하면 지금 부패 방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염장법의 종류는 1번 물간법, 2번 마른간법, 그럼 3번 계량물간법이죠. 계량물간법. 4번 특수물간법, 특수염장법 등 이렇게 하면 되죠. 다 못 찍더라도. 그 다음에 배납염장법, 염수장법, 압착염장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번 물간법의 가장 개념, 2번 단점,
그래서 장점이 핵심이니까 3점, 장점. 이걸 장점 뒤로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적어야 5점짜리 노는 겁니다. 달랑해가지고 물감법에 장점만 적어가지고 내가 적었는데 왜 합격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수들은 그런 시각을 안 가집니다. 근데 작년에도 보면은 된 사람 후배들도 강의하면서 적어봐라면 이렇게 못 적습니다. 당장 보면 얘만 적습니다. 얘만. 10명이 강의하러 들어가서 시험장 가면은 9명은 이렇게 적는다는 거. 그 사람은 교수들 재량매에 몇 개 적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적으면은 10명에서 3명은 합격선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여기 5분 안에 끝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런 방법이든 전 방법이더라도 얘를 물관법의 장점이 놓기 위해서 베이스가 무엇에 놓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 차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일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관법의 장점은 소금 침투가 균일하고 산화가 적고 외관이 좋고 풍미 및 수율이 좋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노는 거죠. 그렇지만 단점은 피해가 한번 걸려버리면은 전체적으로 피해가 생기고 소금 침투가 아무래도 담갔지만 느리다. 왜? 마른 감 보면 뿌리기 때문에 직접 빠르다. 직접적으로 시간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물감 보면은 특이 그 밑에 보이죠. 특징. 봄에도 특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들어갔죠. 이 정도 해놨고요. 4번, 5번. 물관법의 특징이 지금 물관법의 특징이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식염의 농도가 중요하죠. 이 농도 측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측정하는 방법, 측정법. 얘가 봄에도 측정법입니다. 봄에도 측정법입니다. 물론 지금 저번에도 봄에도 측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근방에 그 1차 기준에 보면 봄에도 측정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염의 농도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할 때가 봄에도 측정이 나옵니다. 물관법에서 보통 봄에도 측정법을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십시오. 저도 좀 계속 고민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소금하고 염장법입니다. 소금하고 관계돼. 그 다음에 이제 건제품입니다. 중간에 4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염장품이, 군제품이, 건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물관법까지는 이제 소금하고 관계됐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말리는 겁니다. 말리는 방법이 건제품입니다. 건제법이든 건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건제법 방법이고, 품은 재료죠. 작년에 그 말 못했다고 누가 질문하고 막 해가지고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틀리면은 카페 올려가지고 질문해가 바로바로 하십시오. 맞고 틀리고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검장품 만드는 방법에는 곰 마른치, 찐 마른치, 간 마른치, 맛들인 마른치, 훈영 마른치. 얘는 오타를 모르겠죠. 오타인지 아닌지. 저도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훈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죠? 오타 놓았습니다. 훈연. 진짜 니은이 이응배. 그 다음 엄마른치입니다. 이 말이 처음 들어보죠. 대학 교재에 있는 겁니다. 통신대책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곧 마른치라는 것은 그대로 직접 말리니까 밑에 뭐냐, 한자로 쓴 게 소금법입니다. 우리는 소금법 미는 얘기가 이론설에 있잖아, 그죠? 곧 마른치 가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소건, 작은, 연금, 동건, 동계를 해동 반복하는 겁니다. 동계라고 해동이란 말보다도 동금품은 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결국은 해동하고 갔는데 융해. 왜냐 해동은 여기도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융해가 맞겠습니다. 왜 융해는 얼렸다가 액체가 되는 풀리는 게 융해죠. 이게 반복하는 게 동금품인데 해동은 뭡니까? 냉동이나 돼 있는 것을 해동하면서 가공을 하려고 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 해동이란 말이 안 맞네요. 차라리 융해가 낫습니다. 시간 나면 저도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자배 건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제품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훈제품입니다. 자, 얘가 보면은, 이거 2차를 지금 이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1차만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올해 끝내십시오. 이거 저도 제가 지금 내년에는 공무원 그만두고 유로로 다 돌리고 버립니다. 강의 같은 거. 그리고 제가 나가면은
제가 돌리고 안 돌리고 싶은 보다도 저도 그저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강의가 더 오늘도 오면서 학원 그 스카우트 팀장을 금방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그 스카우트를 제가 제의를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문제 아니고 그때는 유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하시고 지금 보세요. 그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은 생사가 있죠. 생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 강직이 있습니다. 갱직, 강직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해경입니다. 이때는 해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 자기 소화입니다. 셀프 다이제스트 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로 갑니다. 부패가 지금 우리한테 안 좋죠. 이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염장법, 소금, 냉장법, 건제품, 훈제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자기 소화에 인위적으로 개입합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더 부패를 지금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해당작용 사후경직입니다. 해당작용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글리코겐이 행성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럼 그저 작용하는 게 ATP입니다. ATP인데 죽어버리면 ATP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ATP가 정지돼 버리죠. ATP가 정지나 감소가 됩니다. 수험에서 틀리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바꿉니다. 이론수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저산이 생성됩니다. 왜? 해당과 사후 강직, 갱직은 신선도가 문제가 있죠. 신선도가 지금 떨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1번 온도가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요. 2번 신선도의 유지가 문제겠죠. 유지. 그래서 그 신선도 측정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4번 측정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 측정할까 하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방법이 뭔가 이게 지금 신선도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간능학적 방법, 서로 간능학적 정밀검사 또는 화학적 방법 해가지고 TMA라든지 pH라든지 대문자 소문자 다 바꿨어요 이번에. 그래서 또 보세요. 또 틀린 게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때입니다. 계속한 거.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면요. 그 신선도가 떨어지면 미생물이 먼저 발육합니다. 미생물이 발육한다는 것은 결국은 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이 많다는 거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pH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많다는 것은 pH 농도가 다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미생물이 발육합니다. 발육을 하면서 저산을 생성시키는 거죠. 저산을 생성된다는 것은 pH 농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pH 농도가 pH는 7이 중성이고 알로가 산성이잖아요. 울로는 알칼리에서 염기입니다. 울로는 우리하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신선도의 측정은 얘의 부패가 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산성 개념으로 봐가지고 산성 수치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도 미생물이 발육하면은 물론 저산이 생성되고 pH가 감소됩니다. 결국은 미생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기 소화, 그러니까 어체에 있는 그 호소를 자기 소화를 시키는 거죠. 자기 소화 시키면서 부패에 접근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민류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것이 생성이 되면서 그리고 나 X 성분이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지금 분해되면서 그거 지나치면 부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패치가 암모니아라는 아민류 같은 것이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한테 그 부패치, 이치라든지 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산이 많은 또는 암모니아가 많은 측정 방법에는 못 쓰겠죠. pH라든지 TMA라든지 VBM 같은 거 못 쓸 거라는 겁니다. 지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기입니다. 자기 소화가입니다. 자기 소화라는 것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의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건 바로지만 부패 쪽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소화가 더 진행 못하는 어떤 것은 수분에 대한 어떤 문제, 여기도 수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분 활성도가 여기하고도 거의 같은 개념인데 따지보면 여기서 놓치버리면 바로 자기 소화 단계로 가고 부패로 간답니다. 어체는 교수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의 문제에서 수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더라.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소금에 대해서는 염장품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건제품이 놓고 말리는 거, 그 다음에 훈제품, 이런 어떤 개념들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여기라는 거죠. 자기 소화의 단계라는 거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제품입니다. 보세요. 훈제품이 보면은 그 45페이지입니다. 1차 기출. 여기 강의도 올렸고요. 5번입니다. 박스 위에 거. 훈제품의 공정은 전처리, 염지, 염배기, 물배기, 품건 등 훈제 처리 마감 손질입니다. 그러고 나서 종류에 보면은 냉온품, 온온품, 여름품, 애거품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냉온품은 저장이 포인트입니다. 장점. 1개월 이상 저장한다. 그러니까 저장을 많이 하니까 풍미가 저하된다. 그리고 나서 훈제 온도는 15, 30이고 1, 3주 훈제 기간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이 높으니까 수분의 함량이 35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보존이 길죠. 이런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온품은 풍미를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분한 게 많고 저장이 낮고 훈제 온도는 30, 80이고 짧은 시간에 한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답니다. 50에서 60이랍니다. 그래서 보존성이 짧습니다. 여름품은 열로 하는 거죠. 고온에서 단기간에 훈제합니다. 맛이 좋고 수분 함량이 6, 70이 높아서 저장성이 낮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온품과 비슷하게. 그 다음에 대상어가 있고 그 다음 훈제 온도는 100에서 120도고 더 짧습니다. 4시간이고 그리고 수분 함량이 6, 70 제일 많네요. 그럼 결국은 보존성이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저번에 작년에 볼 때 냉온품 같은 거 저장식이니까 결국은 골드 체인이 가장 필요 없는 시스템이 어디겠습니까? 냉온품이겠네. 그죠? 냉온품. 그렇잖아. 이 네 개를 나눠놓고 골드 체인, 저온 저장이 가장 필요 없는 시스템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냉온품이 답이라는 겁니다. 왜? 얘는 자체가 먼저 그 저장 온도를 낮춰가지고 저장성을 보존하고 수분을 낮게 맞춰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군품입니다. 침대 의류에 직접 훈연액을 침지 후 전도 가열 후 염기로 훈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그렇게 이제 바꿔놨고요. 45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기출 63페이지입니다. 이거 이제 기출 해설이 요번에 이거 바뀐 거는 형님 드렸잖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불편하다고 오늘 들고 가서 다음 주부터 가지고 이따 적은 거 옮기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바뀔 거는 뭐냐면은 오타가 보니까요. 동 쓰는데 동그라미 빠졌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한 또 몇 군데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지금 거의 오타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형님, 오늘 이거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왜냐면은 이거는 결국은 형님 봅니다. 보는데 요걸 별도로 해가지고 봐시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형님 또 복사하고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시간 날 때마다 보시라는 겁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미생물과 냉장 온도입니다. 이건 저도 지금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저번에도 강의할 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험서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 중온성 세군하고 저온성 세군, 저온군 세군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저온군 그리고 중온군 이렇게 해가지고 최적의 70, 느린 집이면 40, 3도 하려면 죽는다. 이게 중온군이고 저온군 분류는 느리게 성장하지만 이게 저온군입니다. 느리게 성장하면 0에서 15도 C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비보리오라든지 그리고 나서 수도모나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바다 해수 같은데 부패치가 부패 세군이 수도모나스거든요. 비보리오군도 여기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애들이 이제 교수들은 불량이 뭐냐면은 느리게 성장하지만 0, 15도의 성장 범위니까 정군에 들어간다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이 분류한 거하고 밑에 일반적으로 온도와 세군의 분류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얘는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교수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들 머리에 이제 막혀져. 그 다음에 온도하고 온도 대 세군의 분류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온성 세군, 그 다음에 중온성 세군, 그 다음에 고온성 세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성 세군은 5도씨 알로는 통성이고 공기가 이때는 상관없답니다. 여기서 하면서 저온성은 공기, 그러니까 산소하고도 결합됩니다. 그래서 저온성은 일단 수도모나스는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온성부 세군 보겠습니다. 10에서 가장 최저가 여기입니다. 최저입니다. 최저 온도가 중온성에서 10에서 15 알로 되면 지금 못 산답니다. 그 다음에 최저건 30에서 45에서 굉장히 활성화 된답니다. 중온성 세군이. 그 다음에 최고가 보면은 35에서 47입니다. 그 다음에 고온성 세군은 40, 42고 하고, 이거는 보톨리스군입니다. 통조림 부패군입니다.
그까지는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온성 세군의 최고온도가 85도에서도 산답니다. 보톨리스군이. 물론 포자는 더 아래도 살지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살군, 통조림의 살군에 들어가 버리면은 120도에서 4분 이상, 100도에서 30분을 해야만이 죽습니다. 그 얘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의 과정을 보면요, 살쟁이를 먼저 합니다. 살쟁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탈기를 하죠. 이거 요번에 이제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탈기 밀봉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 밀봉에 그 기기 해가지고 간단하게 놓았지만, 탈기의 목적, 이런 거다가 개념해요. 탈기 밀봉, 그 다음에 이제 살군이죠. 탈기 밀봉, 살군. 아니, 뭐 하나 있는데, 탈기 밀봉. 냉각. 아니다. 살군이 있고요. 그 다음 냉각. 이렇게 바로 갑니까? 그 다음 포장입니까? 근데 살군 할 때는 고온 가압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통조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빠지지만, 일정한 온도 이상을 고온으로 살군을 시킵니다. 그런데 탈기에서는 일반 세군들을 다 죽입니다. 일반 세군을 아까 전에 조은석 세군 같은 거, 비브리오라든지 수도모나스 같은 거 다 죽입니다. 일반 세군은 사멸됩니다. 왜? 공기하고 접촉을 못하게 만드니까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중밀봉이라든지 척이라든지 해가지고 딱 막아버리죠. 그러면 일반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아있는 건 뭡니까? 아까 저거 있잖아. 85도도 살고 있대요. 보톨리스군. 애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군 대상은 보톨리스군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0도에서는 30분 이상을 가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20도에서는 4분간 가압을 해야 됩니다. 4분 이상을 가압해야만이 애가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3회 때가 이 놓은 거거든요. 100분에 3분, 120에 4분 이상 가열해가지고 하는 이중 보톨리스군을 적는 게 살군 대상은 여기 놓았습니다. 그 다음 조온이나 중온 세군에서는 탈기에서 날아가 버리고요. 자, 이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간 게, 교수들은 조온군 세군을 분류를, 여기서 15도에서 사는 놈, 비브리오와 수도모나스다. 근데 비브리오가 있잖아요. 딱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자고, 비브리오가 지금 헷갈리는 게, 우리가 두 개는 식염의 농도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를 고민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식염의 농도는 2에서 3%에서 잘 살고 7%에도 살 수는 있습니다. 바라바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염을 바로 식품 같은 데는 15% 이상을 하든지 23% 이상을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식염을 함으로 해서 비브리오를 죽입니다. 하나 죽이죠. 온도는 어떻게 하냐? 온도는 비브리오군이 10도 알로면 좋은 저장을 하면요. 그러니까 상온 10도 알로면 죽습니다. 그게 헷갈려버린다. 저는. 그게 헷갈리니까 얘 있잖아요. 중온성 10도 알로는 체제 안에 못 산다. 그러니까 중온성 세군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은 먼저 정온군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정온군 세군을 비브리오 수도모나스를 넣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온도와 세군 개념에서 비브리오는 중온성 세군에 들어가는